반려동물하고 생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이제 특히 그 시대 때는 고양이는 반려동물로 인식되기 전이었는데요. 네. 고양이에 관련된 그 추억 잠깐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? 네. 제가 반려동물을 생각해 보니까 네. 이제 고양이 어렸을 때는 고양이, 그다음에 강아지는 그때 강아지는 다 집집마다 많이 키웠었거든요. 예. 강아지 하고 고양이는 꼭 한 마리씩 키웠었고요. 이제 뭐 커서는 또 이제 강아지도 키웠지만 햄스터도 키우기도 하고 네. 아이들 때문에. 네. 근데 그 당시 햄스터가 있었나요? 아니,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제가 결혼한 후에는 햄스터를 키웠고요. 그 햄스터를 어디서 구해요? 그거 저희 아이 네. 친구가 줬죠. 아, 분양받으신. 그렇죠. 네. 암컷 하나, 수컷 하나를 분양을 받았는데 6개월 사이에 20 몇 마리가 됐어요. 아, 그 중성화 수술을 안 하셨어요? 안 했죠. 브리스. 네, 그래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. 아. 네. 근데 하여튼 어렸을 때 말씀을 드리면 네. 고양이 글쎄 그때는 정말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은 없었는데 항상 고양이를 키웠어요. 그래서 이제 이사 갈 때 되면 제가 제일 네. 먼저 그 트럭 앞에 탈 때 고양이하고 탔던 그런 기억이 있고, 그리고 저는 고양이를 키울 때 그때는 이제 고양이를 집에서 키운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어도 이제 많이 이렇게 밖에 밤새 돌아다니다가 예. 새벽만 되면 저희 방 창문을 이렇게 긁어요, 고양이가. 그러면 꼭 창문 열어주면은 이제 네. 고양이가 들어오면 네. 꼭 이불 속에다 데리고 잤어요. 그러면 네네.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부자리가 모래투성이인 거예요. 그 결혼하시기 전이세요? 아니면 그렇죠. 예, 학교 다닐 때니까 뭐 부모님이 중학교, 초중학교.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셨나요? 그때 그렇죠. 그러니까 그렇게 키웠죠. 아. 네. 그래서 그 고양이가 굉장히 아주 친근했고요. 네. 그리고 고양이가 굉장히 쌀쌀맞고 이렇게 도도하다고 그러는데 네. 그걸 저는 잘 못 느꼈어요. 그리고 어떤 고양이는 저희 고양이는 대대로 나비예요, 이름이. 엄마도 나비, 맞아요. 딸도 나비, 손녀도 친숙한 나비 이름. 뭐 네. 이렇게 지금 같으면 나비 주니어 뭐 이랬을 텐데 그런 거 하여튼 무조건 나비였고요. 한 번은 그 새끼를 낳는 이제 그 시간이 됐는데 밤 12시였어요. 내가 그 힘을 주는 것 같은 새끼를 못 낳는 거예요. 보니까 이제 밖에 돌아다니다가 밥을 잘 못 먹었어요. 그래서 마침 미역국이 있어서 미역국에다가 이렇게 밥 말아줬거든요. 네. 걔가 그걸 먹더니 새끼를 낳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졸려가지고 그 옆에 지키고 있다가 방에 가서 이렇게 자려고 누웠더니 네. 막 제 방에 와가지고 막 울어요. 막 영영 울어서 다시 나가면 네. 제가 나가면 다시 그 새끼 나라고 이렇게 그 사과 개짝에다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담요 같은 거 깔아주는 네. 거기 속에 다시 제가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새끼를 낳고 그러니까 자기 새끼 낳는데 옆에서 지켜보라는 뜻이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런 기억도 있었고 네. 그 생각이 나네요. 지금. 네, 아주 오래전 그 얘기는 저희가 생각나시네요. 자주 못 들었던 네. 얘기인 것 같아요. 네. 처음 하는 말씀, 그렇죠. 처음 말씀드리는 예. 거예요. 네. 그 하여튼 뭐 그 고양이 관련돼서 그런 또 저희가 또 그 살펴보고 그 강아지에 관련된 추억도 좀 있더라고요. 네. 근데 혹시 그 제가 지금 처음에 슈마맘이라고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그 슈마맘의 슈마가 누구죠? 저희가 키웠던 이제 슈나우저, 네. 예, 슈자를 네. 따서 아. 슈마라는 거죠. 그 당시에 그 슈마라는 네. 자동차 그 네, 기억나는 이름이 기억나요. 네, 네, 기억나는 슈마.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슈마. 기아에서 그다음에 나왔죠. 또 이제 네. 생기면은 마티즈 뭐 이렇게 네. 차 이름으로. 네, 그죠. 슈마였어요. 네. 그 사실 그때 결혼하시고 나시 그렇죠. 저희 애들 큰 애가 이제 중학교 1학년, 2학년 그때였어요. 원래 그 황 대표님도 원래 반려동물 많이 좋아하시나요? 그때 네, 좋아하죠. 그 집안에서 기르셨을 거 아니에요? 네, 집안에서 키웠죠. 그 저희 저희 그래서 남편은 네. 그 어렸을 때는 계속 그 백구 네네. 진돗개를 키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. 그 진돗개를 그러면 그 예전에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정치하시면 키우신 게 아니라 예전부터 진돗개를 그렇죠. 키우셨던 네. 거예요? 저희 남편은 진돗개를 키웠고 저는 이제 뭐 스피츠 뭐 이런 걸 네네네. 키웠죠. 예.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한국견, 토종견 하면서 진돗개 얘기도 네. 잠시 드렸었거든요. 네. 슈마맘님께서는 진돗개와 함께한 사연이 또 있으신가요? 그거는 네. 저희가 이제 총리 공관에 있을 때 네. 그때 이제 진도견, 그 천연기념물이었어요. 네네. 진도에서 직접 이렇게 네네네. 이제 그러니까는 진도견을 저희 소유가 저희가 아니라 네. 진도견 협회가 소유고 저희한테 네. 그러니까는
뭐라 그래야 되나요? 위탁. 그렇죠. 위탁하는 형태로 그 총리 공간에서 이렇게 키웠거든요. 근데 그 진돗견이 이제 그 진도에 가서 또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.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새끼들이 또 천연기념물이 되더라고요. 그 진도라는 그 지역에서 나야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부모가 다 진돗견이라도 다른 지역에서 나면 진돗견 그 천연기념물이라는 그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진돗견이 새끼를 낳아서 4마리가 저희 공간에 왔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이름을 공모를 했어요. 우리 직원들한테. 그때 그 삼청동에 공간에 있는 직원들하고 또 세종 공간에 있는 직원들한테 전부 공모를 했어요. 그랬더니 당선작이 이름이 4마리였거든요. 아름, 다운, 우리, 나라. 와, 다 예쁘죠. 네, 예쁜데요. 그래서 2마리 암컷 1마리, 수컷 1마리 저희 공간에서 키웠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를 키워야죠. 네, 그래서 우리나라를 키웠고요. 네. 백구였나요? 그 진돗개도? 네, 백구였어요. 그래가지고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. 쉽지 않잖아요. 그 진돗개들 엄청나게 파워풀한데. 네. 그런데 공간에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. 그럼 막 그 공간을 뛰어다니는데 어떨 때 보면 말이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. 이따가 탁 풀어주는 순간에 힘차게 달려나가니까. 네, 어쩌나 이렇게 달리는. 특히 세종에 있는 강이와 산이는 딱 풀어주는 순간 막 말 2마리가 막 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 공간이 넓으니까 뛸 때 그 정말 그 근육 이 막 다 보이면서 그렇게 뛰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모습도 봤고. 손님들 오시면 어떻게? 그때는 이제 다시 묶어놨었죠. 그리고 이제 삼청동에서 키웠던 우리나라는 이제 걔네들을 그러니까 풀어놨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 정문 앞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. 문 열고 닫고. 문이 열리잖아요.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그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해요. 그러면 이제 그 우리 경비하시는 그 직원분들이 무전기를 갖고 우리나라 지금 정문에서 배회 중 우리나라 배회 중 막 이래요. 그래서 그 소리가 막 바깥으로 들리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웃었고 근데 걔네들 밖으로 나갈까봐 굉장히 긴장을 했죠. 나간 적은 없어요? 있었어요. 요만큼 나간 거 부랴부랴.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제 혹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강아지들 해치면 안 되니까 굉장히 주의해서 그럴 때는 이제 묶어놓고 그랬죠. 주로 이제 그 아이들 밥 주고 뭐 목욕하고 이런 건 어느 분이? 그 아침에 밥 주는 거는 저희 남편이 그 당시 이제 총리였는데 항상 출근 전에 밥을 주고 출근을 했어요. 하루도 빼놓지 않고. 그래서 이제 각별하셨구나. 네, 그래서 그 세종에 있던 강이가 이제 삼청동에 와서 그 새끼 이제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같이 있었거든요. 그리고는 다시 이제 우리나라만 저희 삼청동 공간에 남겨두고 그 강이는 이제 세종 공간으로 간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종과 여기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근데 저희가 한 세종에 내려보낸 뒤에 한 달쯤 있다가 거기를 갔어요. 밤 9시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강이를 보러 간 거예요. 들어가자마자 갔더니 세상에 이제 이 진돗개 이렇게 개 집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묶어놨는데 저희를 보고 달려오는데 개집을 끌고 그거 보고서 막 눈물이 나가지고 개집을 끌고 오는데 이게 직선으로 안 끌고 안 끌려져요. 그러니까 이게 사선으로 이쪽으로 끌었다 저쪽으로 끌었다 지그재그로 막 그 집을 끌고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. 야, 진짜 그 모습 보고. 근데 그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게 그 이렇게 잠깐 이제 위탁 뭐 이런 개념인데 반려동물이 좀 정이 들면 헤어지기 쉽지 않잖아요. 뭐 비록 이제 총리 공간에서 뭐 공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정 떼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정을 떼셨어요? 정을 떼지는 않았죠.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거죠. 근데 데리고 나오시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? 근데 왜냐면 그 반려견 그 우리나라가 저희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. 총리 공간에 어떻게 보면 나라의 소유인 거죠. 그러니까 뭐 그 대신 이제 아침은 저희 남편이 항상 줬고 이제 저녁은 또 다른 직원이 돌아가면서 주기 때문에 그 공간에 좀 이렇게 특화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저기 진돗개는
정말 한 사람에게만 충성한다는데 네. 이제 밥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주게 되니까 네. 그런 면이 조금 이제 좀 희석이 됐고 네. 그 대신 우리 공간에 근무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오면은 뭐 말도 못하게 짖어요. 그런데 우리 공간에 근무한 누군가와 같이 가면 절대로 안 짖었어요. 따로 훈련시켰던 게 아니고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. 그 제가 아까 그 진돗개 얘기 전에 그 아까 슈마 네.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다 네. 이제 휙 지나갔는데요. 네. 사실 저는 이제 그 황교안 전 대표님께서 그 슈마에 대한 14년의 어떤 그 기간을 이제 한 걸 언론에서 좀 많이 봤어요. 네.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죽을 때까지 그 케어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중간 중간에 떠나갈 때까지 그 슈마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어요. 네. 네. 그 슈마가 어렸을 때는 이제 같이 공원 같은 데 가서 네. 혹은 좀 넓은 운동장에서 네. 이제 공 갖고 같이 차고 놀기도 하고 뭐 이랬던 기억들이 있고요. 네. 제가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이제 주일날은 교회를 가거든요. 네.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넌 거예요. 슈마가. 근데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슈마가 누워 있는데 딱 보는 순간 알겠더라고요. 다르다는 자는 모습이 아니고 평소에 이렇게 아프거나 뭐 그런 모습. 게 없었나요, 근데 친구가? 그때는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앉을 때도 네. 바로 앉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사람도 다리 아프면 비스듬히. 비스듬히 하고 막 이렇게 그쵸. 하고 좀 그러니까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한 그런 것에 사람처럼 똑같이 그런 증상이 나타났죠. 한번 앉으려도 여러 번 이렇게 하다가 네. 앉고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관절이 하고, 이제 관절 때문에. 아파진 네.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뭐 이제 그랬었죠. 그 슈나우저가 원래 우리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는 네. 그 3대 유명한 애들 그 견으로 그 분류가 돼요. 그 슈나우저, 그 비글, 코카스파니엘. 사실 그 전 또 궁금한 게 그 네. 과연 그 슈마가 네. 그 이제 갈 때 가더라도 네. 신화전데 과연 그 집에서 얌전히 있다 갔을까? 절대 얌전하지 않았죠. 근데 먹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식탐 많죠. 아 그렇죠.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. 어떤 다른 강아지들은 배부르면 안 먹는다는데 그런 네. 게 없어요. 네네. 어떨 때는 그러니까 저 식탁에 뭐가 있으면 그거를 자기가 꺼내 가지고 어떻게 꺼내는지 모르겠는데 네. 뭐 CCTV를 안 달아놨으니까 모르겠는데 네. 꺼내서 그거를 이제 먹고 어떨 때는 하여튼 그 한창 이가 간지러울 때 있잖아요. 그 화장실에 슬리퍼 있잖아요. 네. 플라스틱 슬리퍼 네. 반을 뜯어 먹었죠. 그거 그 정도면 아주 양호한 건데요. 일반적으로 집을 다 뒤집어버려요 그런 애들은. 그리고 아니 그리고 이제 뭐 쌀 같은 거 있으면은 네. 뜯어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다음부터 막 쌀 먹으면 설사하더라고요. 생쌀을 먹으니까. 생쌀 먹으면요 네. 설사하는데 소화가 안 되고 쌀이 그대로 쌀 나와요. 그대로 그대로 나와요. 나와요. 네. 그리고 그 설사하는 소리 자기가 놀래가지고. 아니 저희 집에도 애들이 쌀을 먹잖아요. 네. 그게 며칠 가요. 네. 그 설사를 찌끔찌끔하면서 네. 뭐 하얀 쌀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죠. 네, 맞아요. 그렇구나. 근데 하여튼 식탐은 뭐 네. 이루 말할 수 없어요. 그리고 그렇게 뭔가 이제 그런 걸 저질러 놓은 날은 제가 딱 네. 들어가면 벌써 이제 태도가 오지도 않아요. 숨어 있어요. 그 걔들은 아까도 뭐 이제 코카스파니엘하고 슈나우저하고 비글 말씀드렸잖아요. 얘들은 무슨 잘못을 하잖아요. 네. 얼굴 표정 시침이 뚝 떼요. 표정에 티를 안 낸단 말이에요.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. 아무 일도 없었다는 예. 듯이 맞아요. 그 슈마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전 좀 궁금한 게 그 황교안 전 대표님 네. 그 슈마와 또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없을까 싶어서 잘 때 침대에서 같이 자고 있었나요? 아니면 어떻게 해요? 침대에 올라오진 않았어요. 아, 그래요? 네, 밑에서 자고 제가 이제 버릇을 잘 그렇게 들였죠. 네. 그 황 대표님은 근데 그 아까 진돗개도 말씀하셨는데 슈나가 집에서 기르기 쉽지 않단 말이죠. 털도 좀 많이 빠지고 네. 뭐 그런 부분에서 솔직하게 말씀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황 대표님은 좀 짜증 내거나 그런 일 없으셨어요? 괜히 뭐 별로 짜증 내거나 그런 일 없었고요. 네. 이제 뭐 저나 아이들이 힘들죠. 뭐 남편이 아침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많이 그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. 네. 앞으로 또 입양하실 생각 없으신가요? 네,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. 네. 그 사실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첫 방송이잖아요. 여러 가지 좀 메시지를 여러 이제 반려동물 커뮤니티뿐만 아니고
또 많은 청취자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연한 기회에 그런 이제 강아지 반려동물 사연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네. 좀 이제 그런 좀 부분들이 좀 사실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거든요. 그래서 혹시 그 슈마맘님께서는 우리 반려동물 커뮤니티 지금 문화가 많이 향상이 되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이게 그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다 보니까 네.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고 네. 또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도 많이 있단 말이죠. 어차피 또 지금까지 뭐 진돗개도 햄스터도 기르셨다고. 네. 그 정도면 충분히 반려동물 그 인구에 뭐 자격이 있으신데. 제가 저희 어머니 네. 그 이제 8순 지나서 생신 때 네. 오래 사시라고 거북이 사다 드렸어요. 청거북 2마리. 동물을 좋아하시네. 네네. 그랬더니 이제 손도 많이 가지 않고 네네. 좀 장수하시라고. 그랬더니 요즘 한 걱정을 하세요. 걔네들이 밥을 안 먹는다. 그러니까 겨울잠 잘 때 되면 겨울이 되면 밥을 안 먹나 봐요. 아 그래요? 네. 그래서 작년에도 겨울 때 밥을 안 먹는다고 네네. 걱정하시더니 이제 엊그저께 갔더니 또 이제 얘네들이 또 밥을 안 먹는다. 겨울이 되면 네네. 그런가 보더라고요. 네. 혹시 그 우리 반려동물 올해 23년도는 상당히 많이 변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그런 그 혹시 바람이 있으시다면 이쪽 뭐 반려동물 문화 쪽에 뭐 그런 좀 말을 좀 듣고 싶네요.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은 이제 반려동물과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너무 이렇게 그 농축 가축 뭐 애매하게 분류가 돼 있어요. 지금. 지금. 좀 이제 그런데 섭섭한 분들도 많이 있고 저도 좀 그런 저도 그런 느낌이 들고요.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좀 어떻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장례 절차에 대해서도 제가 슈마 보낼 때는 그때만 해도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돼 있지는 않았지만은 전화를 했더니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. 이거를 저 기독교식으로 치러드릴까요? 불교식으로 들을까요? 천주교식으로. 요즘에 장례식장은요. 그 기독교, 천주교 다 분류가 돼 있어요. 네,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이제 거기를 따라갔는데 같은 장소에 이쪽은 이제 기독교 여기는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. 네네네 있어요. 그렇게 이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뭐 그리고 이제 아마 그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같이 어떤 뭐 예를 들면 수목장이나 이런 걸 같이 아마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요즘 많이 이런 바뀌고 생각도 있죠. 들고요. 좀 그리고 또 이제 내 그 반려견이 예쁘다고 해서 그 우리 애는 절대 안 물어요 하고 뭐 한때 또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죠. 그렇죠. 그런 부분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.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나 또 키우지 않는 분들이나 좀 서로 좀 알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좀 있으면 좋겠다. 그런 게 이제 그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 대책을 강구해서요. 이제 앞으로 아마 모르겠어요. 이제 모든 게 국회에서 발의가 돼서 이제 2024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반려동물 기르려면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기를 수 있게끔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어요. 그런가요? 네.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처음 들었을 때 불편함은 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불편함은 잠시고 그게 좀 안정화되면 뭐 비반려동물권에 있는 분들도 좀 편안하게 사실 많이 다툼이 있어요. 길거리 가면 캣맘들 고양이 밥 주다 싸우고. 그래서 저는 그런 분쟁 해결을 함에 있어서는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좀 조금 더 양보하고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자, 오늘 하여튼 뭐 시간이 그냥 휙 지나갔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뭐 저희 자리 빛내주시고 또 오늘 마음 같아서는 그냥 그 황교안 전 대표님도 오셨으면 했는데 워낙에 두 분 다 바쁘셔가지고 제가 하여튼 그랬습니다. 하여튼 아무쪼록 저희 그 올해 첫 방송이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. 우리 반려동물 커뮤니티뿐만 아니고 우리 청취자 많이 있습니다. 지금.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올해 하시는 모든 일 정말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 그 마포 FM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. 또 이러한 그 마을 공동체 라디오 이런 것들이 많은 전국에 많이 또 발전되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 그 반려동물과 또 행복한 또 서로에게 서로가 기댈 수도 있고
또 서로 힐링도 할 수 네네. 있는 그런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아마 그렇게 되는 날이 아마 올 거라고 좀 확신합니다. 네, 오늘 첫 초대 손님으로 슈마맘님과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또 가족, 네. 가족분들 집안에 대박 나시고 네. 행운만 왕창 그냥 쏟아지시기를 저희 청취자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사람들이 좀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하여튼 오늘 자리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